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터져버린 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씨처럼 누군가의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떨쳐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적었는데요. 고민정아, 이제 대통령에게 직함 말고 씨를 붙이자는 뜻인가 보군요. 앞으로 고민정의 의견을 존중해 노무현 씨, 김대중 씨라는 용어를 나라의 TV는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허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남의 눈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라는 격언을 꼭 들려주고 싶다며 고민정 더불어 터져버린 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허나 대변인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씨처럼 허수아비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귀중한 조언을 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한마당에 박근혜 씨라고 부른 문재인 비서실 대변인 출신의 자존심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민정의를 비꼬았습니다. 허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독재당이 된 민주당과는 다르다며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선대위는 팀 오브 라이벌로 서로 철학을 경쟁하고 전략을 경쟁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를 모두 포용함으로써 원팀을 이뤄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윤석열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런 뒤 운동권식 수직적 서열 문화에 익숙한 민주당에서는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 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접수, 현장은 이준석 대표 접수한 것처럼 보이나 보다며 고민정 의원이 전날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으로 김종인의 윤석열, 이준석의 윤석열, 김건희의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이름 석자로 나서라고 비난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나 의원은 인간 이재명 읽기 캠페인을 하는 당인이 오죽하겠는가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이 독재 정당으로 가시라, 국민의힘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통과 협업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직 명령 계통, 독재 체계에 익숙한 민주당,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기에 의견 대립과 수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공개하라고 그난리치던 집단들이 막상 정권 잡고 하는 짓 보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항이면 일단 숨기고 보는 습성을 지녔는데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이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의 견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납치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종전선언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문재인의 종전선언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7년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조사로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 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국내외의 공식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회담이 열릴 때 납북자 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을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44.0%의 지지율로 이재명 37.5%를 크게 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낮아졌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3,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는 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9.4%포인트였던 지난 조사 대비 격차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후보는 2.4%, 없음, 잘 모름은 9.0%였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지지율은 국민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이번에도 여전히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내홍을 치달았던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하며 결국 돌고 돌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조직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보좌할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낸 이준석이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 김도읍 당 정책위 의장, 오선의 조경태 의원, 박주선 전국회 부의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 인스트류커바 디나, 비니좌 노재승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괄본부는 총 6개로 구성됐습니다. 정책총괄본부는 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본부장의 김성원, 정용기 전 정책위 의장, 이장우 전 최고위원, 강승규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진행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장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며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꿉시다라고 대선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라며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부당협찬 의혹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비지의 전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대한항공 등 20여 곳의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들이 협찬한 경위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회계사 등 실무진이 월성 원전은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 결론이 나오자 눈물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윗선의 질책을 우려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수사팀은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A 회계사를 지난달 배임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의 기소 의지는 확고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여전히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호수 이 양반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본데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 사건 묻고 싶다고 묻혀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김호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피고인 김호수로 불리워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김호수 야 이 양반아,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수사 처리하란 말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검찰총장 김호수가 원전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수사기다라며 경제성 있는 월성 원전 폐기한 인간. 세계 1위 원전 국가에서 원전 폐기하고 외국에는 원전 지어주겠다는 문재인이는 정권 교체 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국이의 딸 조민 씨의 동의 없이 한영 외고 학생부를 고려대에 내면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현 서울시 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약칭 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조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한영 외고가 고려대 조민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조민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민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 교육청에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고, 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세련은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민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 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학생부 제출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매월 서너 번씩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